한 장, 평범한 일상. 오전 7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수진은 눈을 떴다. 습관이 된 시간이었다. 옆에서 잠든 남편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얼굴은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워 보였다. 회사에서 돌아올 때의 피곤한 표정도, 가끔씩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도 모두 사라진 채로 수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실을 나왔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번나무들이 연분홍빛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2년, 이 집에 산 지도 2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어났어? 민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있는 채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응, 물 끓이는 중이야. 씻고 와. 민호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턱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아니, 그냥. 3교시에 공개 수업 있긴 하지만 긴장 안 해도 돼. 우리 수진이가 제일 잘할걸. 민호는 수진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컵 2개를 꺼냈다. 민호는 아메리카노, 자신은 녹차. 2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조합이었다. 5학년 3반 여러분, 오늘은 공개 수업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교실에 오셔요. 평소처럼 하면 돼요. 수진은 아이들 앞에서 늘 그랬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어 시간, 오늘의 주제는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였다. 교과서 속 주인공이 겪는 갈등 상황을 함께 읽고 분석하는 시간이었다. 자,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민지. 선생님, 주인공이 친구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화가 나면서도 슬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복잡한 감정이죠. 화나면서도 슬프고 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러 손이 올라갔다.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들이 이어졌다. 무서웠을 것 같다. 외로웠을 것 같다.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을 것 같다. 수진은 아이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때로 더 정확하게 감정을 파악했다. 믿음이 깨졌을 때의 감정을, 배신당했을 때의 혼란을. 공개 수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참관한 선생님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수진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잘 따르네요. 차분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수진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말한 배신당한 주인공의 감정이 계속 맴돌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 7시, 수진은 민호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차려놓았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민호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다. 8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어서 와, 늦었네. 회사에서 좀 일이 있었어. 고생했어.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이야? 아, 별거 아니야.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져서. 민호는 말을 흐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민호는 원래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는 편이었다. IT 업계의 복잡한 업무를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수진도 그런 그를 이해했다. 오늘 공개 수업 어땠어? 응, 잘 됐어. 아이들이 열심히 해줘서. 우리 수진이 최고야.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항상 따뜻했다. 수진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이 결혼 생활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밤 10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진은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뭐 해? 수진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냥 좀 찾아보는 게 있어서. 민호가 화면을 살짝 가리며 대답했다. 수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는 원래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았다. 취미로 사진을 편집하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기도 했다. 아, 그런데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날씨도 좋아지고. 민호가 갑자기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어디든 좋아. 벚꽃 구경이라도 갈까? 좋지. 아니면 바다 쪽으로? 바다도 좋겠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와의 여행은 언제나 즐거웠다. 그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수진의 예쁜 모습들을 많이 남겨주었다. 휴대폰 갤러리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럼 펜션이라도 예약해볼까? 응, 좋아. 민호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펜션을 검색하는 화면이 보였다. 수지는 다시 수업 준비에 집중했다. 편안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밤 11시 30분, 침실로 들어가기 전 수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28세, 결혼 2년차. 큰 변화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민호와 큰 다툼도 없었고 학교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오늘따라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공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민호의 미묘하게 다른 행동 때문인지 그가 노트북 화면을 가렸던 것,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것,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던 것들. 별일 아닐 거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민호도 그런 사람이었다. 조금 신경질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침실로 들어가니 민호가 이미 누워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수진이 들어오자 급히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뭐 봐? 아, 그냥 뉴스. 민호가 수진을 향해 팔을 벌렸다. 수진은 그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익숙했다. 안전했다. 사랑해. 민호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수진이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아주 작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도 뭔가 이상했다. 민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이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 같았지만 민호는 깨지 않았다. 수지는 민호의 휴대폰을 힐끗 봤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굳이 볼 이유도 없었다. 민호에게도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했을까? 회사 동료일까? 친구일까? 민호는 원래 인간관계가 넓지 않은 편이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수지는 스스로를 탓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 신뢰는 결혼 생활의 기본이었다. 민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진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성실하고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오늘 공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 화나면서도 슬프고 무섭고 외롭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수지는 눈을 감았다. 민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2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작은 의심들은 모두 자신의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빠져 있는 것처럼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불완전함.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전화가 온 것 같았지만 곧 끊어졌다.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 수지는 민호를 깨우고 싶었다.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 행동은 남편을 의심한다는 뜻이었고 수지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수지는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불안감은 계속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온몸을 훑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다시 평범했다. 민호는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의 불안감은 꿈일 뿐이었다고 생각하며 수지는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2장 첫 번째 요구. 토요일 아침, 수지는 민호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은 둘 다 쉬는 날이었다. 민호가 말했던 바다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생각이었다. 좋은 아침. 민호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으로 나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잘 잤어? 응, 너는? 어젯밤에 뒤척이는 것 같던데? 민호의 관찰력에 수지는 살짝 놀랐다. 자신이 잠을 설쳤다는 걸 들켰구나. 그냥 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별거 아니야. 뭔 생각? 민호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의 불안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학교 일이야.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 있거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호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우리 수진이 너무 완벽주의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호의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펜션들의 사진이 떠 있었다. 여기 어때? 바다 전망이 좋네. 수진이 한 펜션을 가리켰다.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다. 좋다. 여기로 예약할까? 민호가 동의하며 예약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응. 우리 좀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민호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추억?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부 생활을 좀 더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기록? 수진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무슨 말이야? 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부부들은 많이 하는 거야. 서로의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 민호가 서둘러 설명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민호야, 그런 건 좀... 왜? 우리 둘만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뭔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다. 수진아, 생각해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남겨두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간직하자는 거잖아.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설득했다. 그래도 그런 건 좀... 요즘 부부들은 다 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져.
민호의 말에는 어딘가 준비된 느낌이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논리를 준비해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실망과 불만이 동시에 드러났다. 왜 그렇게 보수적이야? 우리는 부부잖아.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싫어. 이유라도 말해줘. 민호가 조금 더 다그치듯 물었다. 수지는 불편했다. 싫다고 하는데 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걸까? 휴대폰 잃어버리면 어떡해?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폰을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수진이 현실적인 우려를 말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그래도 만약에. 만약은 무슨 만약이야? 너무 걱정이 많아.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평소의 자상한 모습과는 다른 면이었다. 수지는 당황했다. 민호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보통은 수진이 싫어하는 일은 바로 포기했는데. 그럼 사진이나 동영상이 안 된다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녹음이라도 하자. 녹음? 응, 소리만. 그것도 안 돼?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사진과 동영상을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녹음이라니. 민호야, 왜 그런 걸 꼭 해야 해?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충분하지 않아.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 관계가 너무 밋밋해. 다른 부부들처럼 좀 더 자극적이고 특별한 걸 해봐야 해. 수지는 상처받았다. 민호가 지금까지의 부부 생활을 밋밋하다고 평가한다니. 나는 지금도 좋은데. 그게 문제야. 너는 너무 만족해. 발전이 없어. 민호의 말이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다. 발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기 시작했다. 다른 부부들은 서로 노력해.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민호가 말을 흐렸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민호야, 나는 지금 우리가 좋아.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해? 좋다는 게 뭐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잖아. 민호의 말에 수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들의 관계를 습관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다. 습관적이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가 당황해서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다. 침실 문을 닫고 수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민호의 요구 자체보다도 그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다. 평소에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 아니었다. 왜 그런 걸 꼭 하고 싶어 할까? 정말 다른 부부들과 비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30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 열어줘. 이야기하자. 결국 수진은 문을 열었다.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까는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민호가 수진을 안으려 했지만 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왜 그런 걸 하고 싶어 해? 그냥 우리 관계가 더 특별해졌으면 해서. 지금도 충분히 특별한데. 알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민호가 한 발 물러서는 듯했다. 정말 포기할 거야? 수진이 확인했다. 응, 내가 싫다면 할 수 없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완전한 포기가 아닌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아쉬움, 실망, 아니면 다른 계획? 고마워. 수진이 안도하며 말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보자. 그런 건 하지 않고도? 어떤 방법? 더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곳을 가본다든지. 민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수진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민호의 그 집요한 요구,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리고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포기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다시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까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바다 근처 펜션 예약했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민호가 말했다. 좋아. 오랜만에 바다 보는 거네. 사진도 많이 찍어줄게. 예쁘게. 민호의 말에 수진은 잠시 경직됐다. 사진이라는 단어가 아까의 일을 연상시켰다. 그냥 풍경사진 위주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펜션 여행. 둘만의 공간. 로맨틱한 분위기. 수진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만한 환경이었다. 그때가 기회일 것이다. 수진은 민호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다. 아까의 일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설마 그가 자신의 명시적인 거부를 무시하고 몰래 무언가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수진이 모르게 동의 없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들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수진은 이 일이 끝났다고 안도했고 민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아직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균열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3장 타협과 거절. 월요일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주말의 일이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민호의 요구와 그때 보였던 낯선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수진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동료 교사인 김미영이 교무실로 들어오며 인사했다. 네, 준비할 게 있어서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계속해서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밋밋하다. 발전이 없다. 습관적이다. 그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민호의 평가였다. 수업 시간에도 수진의 마음은 불안했다. 5학년 아이들과 함께 도덕 시간을 보내며 서로 존중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요.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요.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들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 그런데 민호는 자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맞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말하며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주려 했다. 선생님, 그런데 가족끼리는 뭐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가족끼리도 서로의 기분과 의견을 존중해야 해.
수진의 답변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점심시간, 수진은 홀로 교실에 남아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교무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혼자 있고 싶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곧 답장이 왔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사랑해.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호는 정말 포기한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호는 약속대로 저녁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수진이 좋아하는 파스타와 샐러드였다. 어서 와, 고생했어. 민호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고마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당연한 거지. 식사를 하며 민호는 의도적으로 밝은 대화를 이어갔다. 수진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묻고 자신의 회사 이야기도 했다. 주말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 그런데 펜션 예약 확인했어. 바다뷰 정말 좋다더라. 그래? 응, 일출도 볼 수 있다고 하네. 오랜만에 둘이서 여유로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은 조금 긴장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호가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와 어깨에 기대었다. 수진아. 응, 주말에 내가 너무했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싫다고 하는 걸 계속 설득하려고 했네. 민호의 반성하는 모습에 수진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해해. 남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말이야. 응.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거? 수진은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민호야, 우리 그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민호가 서둘러 변명했다. 정말 한 번도 호기심이 든 적 없어?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없어.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 왜냐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뭐가 중요해? 민호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편안함. 편안함? 응, 상대방과 있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것. 수진의 답변에 민호는 살짝 찡그렸다. 그게 좋긴 하지만 너무 안전한 거 아닐까? 안전한 게 나쁜 거야? 나쁘지는 않지만 좀 아쉽긴 해. 뭐가 아쉬운데? 수진이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민호가 계속 돌려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관계였으면 좋겠어. 지금은 자극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가 말을 흐렸다. 또 실수한 것 같았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 관계에 불만이 있는 거야?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민호의 답변에 수진은 상처받았다. 개선의 여지라니. 마치 자신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아, 오해하지 마. 너는 완벽해. 민호가 당황해서 진정시키려 했다. 완벽하다면서 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 그건
우리 관계 전체를 말하는 거야? 너 개인이 아니라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결국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네. 수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잡아 끌었다. 앉아.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뭔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런데 가끔은 우리 관계가 너무 예측 가능해서 아쉬워. 예측 가능하다는 게 나쁜 거야?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본심을 드러냈다. 다양한 경험? 응,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 결국 같은 이야기였다. 민호야, 나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지 않아. 수진이 분명하게 말했다. 왜? 왜냐면 지금이 좋거든.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그게 문제야. 민호가 갑자기 솔직하게 말했다. 뭐가 문제인데? 너는 항상 만족해. 더 나은 걸 원하지 않아? 더 나은 게 뭔데?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민호의 답변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 적어도 지금보다는 흥미로울 거야? 흥미로우면 뭐해? 난 흥미로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럼 뭘 원해?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 수진의 답변에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그럼 타협해보자. 민호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무슨 타협? 사진이나 동영상은 안 찍어도 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우리 관계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보자. 어떤 방법? 새로운 장소에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좀 더 로맨틱하게 만든다든지. 민호의 제안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정말?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응,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 같은 건 절대 안 돼. 알겠어. 약속해. 민호가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사랑해. 수진도 민호를 껴안았다.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다. 수진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하는 수밖에 없었다. 타협은 단지 수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막이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화해의 의미로 사랑을 나눴다. 수진은 민호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다. 그의 따뜻한 내모와 다정한 속삭임에 마음을 열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열정 뒤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다. 수진의 몸과 반응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기억해두려는 의도였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의미로 같은 말을 속삭였다. 수진은 진심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사랑이 끝난 뒤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호의 품에 안겼다. 민호도 만족해 보였지만 그의 만족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다음 주 여행 때가 기회야. 민호는 수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휴대폰을 꺼내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몰래 촬영하는 방법, 들키지 않는 각도, 적절한 장비들에 대해 수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그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질 의도가 없었다. 민호에게 약속은 수진을 달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배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장, 여행의 함정. 금요일 오후 3시, 수진은 학교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민호와 함께 바다로 2박 3일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지난주의 갈등 이후 처음 가는 여행이라 조금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다.
수진 선생님, 벌써 가세요? 동료 교사가 물었다. 네, 오늘부터 여행이라서요. 좋겠어요. 남편분과 함께? 네, 바다 쪽으로요. 로맨틱하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정말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랐다. 최근에 불편했던 기억들을 모두 지우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어서 와, 거의 다 쌌어. 고마워. 뭐 빼먹은 거 없어? 수진이 가방을 확인했다. 옷까지, 세면용품, 책 한 권, 평범한 여행짐이었다. 카메라도 챙겼어. 예쁜 사진 많이 찍어줄게. 민호가 DSLR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사진 찍기가 취미인 민호는 여행 때마다 카메라를 챙겼다. 좋아. 오랜만에 바다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네. 수진은 순수하게 기대했다. 민호가 찍어주는 사진들은 늘 예뻤다. 그의 숨겨진 의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약 3시간 거리에 동해안 소도시였다. 창밖으로 점점 바뀌는 풍경을 보며 수지는 기분이 좋아졌다. 음악 틀까? 민호가 물었다. 응, 좋아.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차 안을 채웠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이번 여행에서는 휴대폰 좀 멀리하자. 민호가 갑자기 제안했다. 왜? 완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외부와 차단하고. 좋은 생각이네. 수진이 동의했다. 실제로는 민호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 수진이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을 들킬 위험이 줄어들었다. 저녁 7시쯤 펜션에 도착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아담한 펜션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니 정말 바다 뷰가 훌륭했다. 와, 진짜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다.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일출도 볼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뒤에서 수진을 안았다. 사진 찍어줄래? 당연하지. 민호는 즉시 카메라를 꺼냈다. 창가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실루엣이 아름다웠다. 좀 더 자연스럽게. 민호가 지시했다. 수진은 민호의 카메라 실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따랐다. 하지만 민호는 단순히 예쁜 사진만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진의 몸매가 드러나는 각도, 표정, 자세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펜션 근처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했다. 신선한 회와 매운탕을 먹으며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말 맛있다. 수진이 만족스러워했다. 여기 오길 잘했네. 분위기도 좋고. 민호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다른 계획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식사 중에 민호는 자연스럽게 와인을 주문했다. 와인. 내일 운전해야 하는데. 괜찮아. 내일까지는 시간 많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민호의 설득에 수진도 동의했다.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의 진짜 의도는 수진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흐려지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더 마셔도 됐다.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정말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다. 와인 때문에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너도 예뻐.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애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사진 더 찍을까? 민호가 제안했다. 밤에? 달빛 사진도 예쁠 것 같은데? 수진은 조금 망설였다.
와인 때문에 정신이 살짝 흐려져 있었다. 얼굴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분위기 사진이니까. 민호가 설득했다. 결국 수지는 동의했다. 민호는 다시 카메라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포즈를 요청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 어때? 수진이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포즈를 취했다. 좋아. 그런데 조금 더. 민호가 다가와서 수진의 옷깃을 살짝 정리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드러나도록 조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완벽해. 민호는 계속 셔터를 눌렀다. 평범한 여행 사진처럼 보이지만 그의 의도는 달랐다. 이제 실내에서도 찍자. 실내에서? 응, 조명이 다르니까 분위기도 다를 거야. 수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다. 실내에서 민호는 더욱 세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침실의 조명을 조정하고 각도를 계산했다. 여기 앉아봐. 민호가 침대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침대에서? 응,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예쁠 거야. 수지는 조금 어색했지만 민호의 말을 따랐다. 그를 믿고 있었다. 좀 더 편안하게. 민호가 지속적으로 지시했다. 수지는 점점 더 무방비한 모습이 되어갔다. 셔터 소리가 계속 들렸다. 수지는 그냥 여행 사진을 찍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민호는 전혀 다른 목적의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이제 됐어? 수진이 피곤해하며 물었다. 와인과 여행의 피로가 몰려왔다. 조금만 더. 민호가 아쉬워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안부 전화였다. 잠깐만. 수진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민호는 혼자 남은 시간 동안 카메라의 사진들을 확인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어 몇 가지 설정을 확인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누구 전화였어? 민호가 수진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다고. 그랬구나. 민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다. 로맨틱한 분위기, 와인의 영향, 여행에 들뜬 기분이 모두 합쳐져 평소보다 더 열정적인 시간이었다. 수지는 완전히 민호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의 사랑스러운 애모와 다정한 속삭임에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수진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였다. 침실은 어두웠지만 민호는 이미 모든 각도와 위치를 파악해두었다. 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특정한 각도로 놓여 있었다. 사랑이 시작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다. 수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일출이 보였다. 와, 정말 예쁘다. 민호도 일어나서 함께 일출을 바라봤다. 사진 찍어줄까? 좋아. 민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수진의 모습을 담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 사진이었지만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용도로 분류되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할까? 해변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걸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신혼부부 같았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수진이 방심하는 순간, 더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순간을. 해변에서 돌아온 후 수진은 샤워를 하러 갔다. 민호는 혼자 남은 시간 동안 어젯밤 촬영한 내용들을 확인했다. 휴대폰 속에는 수진이 전혀 모르는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별도의 폴더로 옮겼다. 비밀번호까지 설정해서 완벽하게 숨겼다. 기분 좋아 보이네? 샤워를 마친 수진이 나오며 물었다. 응, 여행이 정말 좋아서. 민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오랜만에 둘이서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 보내니까 좋다. 수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민호의 배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 날 오후, 펜션을 떠나기 전에 민호는 한 가지 더 시도했다. 마지막 기념사진 찍자. 어디서? 침실에서. 여기서의 마지막 추억으로. 수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다. 이번에는 민호가 더욱 대담했다. 수진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요청했고 옷차림도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게 자연스러워? 수진이 조금 어색해했다. 응, 완벽해. 민호는 계속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동영상으로도 촬영했다. 수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만족스러워했다.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고마워. 나도 즐거웠어. 우리 자주 이런 여행하자. 민호도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만족은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휴대폰 속에는 수진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수많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민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5장, 진실의 발견. 여행에서 돌아온 월요일, 수진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 여행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었다. 아이들에게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응, 정말 예뻤어. 일출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지? 사진도 많이 찍으셨겠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찍어준 사진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수진은 그 사진들 중 일부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찍혔다는 걸 알지 못했다. 점심시간, 수진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어? 여행 사진들 같이 보고 싶어. 곧 답장이 왔다. 미안, 오늘은 야근이야.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그래? 그럼 내일 봐도 돼? 고마워. 사랑해. 수진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민호는 원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민호는 야근을 하는 게 아니었다. 여행에서 촬영한 파일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회사 근처 PC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9시, 민호는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고생했어. 저녁 먹었어?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다. 응,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민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다. 실제로는 피곤한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표정이 어두웠다. 여행 사진들 언제 볼 수 있어? 아, 그거.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조금 더 기다려줘. 민호가 애매하게 답했다. 그래? 카메라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좀 더 예쁘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수진은 민호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항상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화요일 저녁,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왜 이렇게 늦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미안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더 중요해. 수진의 걱정에 민호는 마음이 찔렸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실제로 민호는 여행 사진들과 영상들을 더 정교하게 편집하고 있었다. 그
그리고 온라인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물론 수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수요일 오후 수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민호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민호는 샤워 중이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중요한 전화일까 봐 걱정됐다. 여보, 전화 와. 수진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누구 전화야? 민호가 안에서 물었다. 수진이 휴대폰을 보니 발신자가 회사 동료로 되어 있었다. 회사 동료라고 나와 있어. 아, 그냥 놔둬. 나중에 다시 걸겠지? 민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라면 중요한 전화라며 받으라고 했을 텐데.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동료 전화 안 받아도 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 괜찮아. 급한 일이면 다시 걸겠지? 민호가 휴대폰을 급히 확인했다. 실제로는 회사 동료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다행히 수진이 전화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요즘 야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로워질 거야. 민호가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났다. 향수도 아니고 샴푸 냄새도 아닌 새로운 샴푸 써? 수진이 물었다. 아니, 왜? 냄새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민호가 잠시 당황했다. PC방에서 나는 담배 냄새였을 것이다. 아, 회사에 있는 흡연실 근처를 지나와서 그런가 봐. 목요일 밤,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지는 잠든 척하고 있었다. 최근 민호의 행동이 이상해서 걱정이었다. 야근이 이렇게 많을 리 없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냄새들, 어색한 대화들이 계속 신경 쓰였다. 민호가 잠든 후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들렸다. 새벽 1시에? 누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이 너무 신경 쓰였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 올린 것들 정말 최고였어요. 더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무슨 뜻일까? 민호가 무엇을 올렸다는 걸까? 수진의 손이 떨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호의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휴대폰이 열렸다. 메시지함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번 영상들 퀄리티가 정말 좋네요. 아내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부럽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각도로도 찍어주세요. 수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상? 아내? 다른 각도? 손가락이 떨리며 갤러리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갤러리에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기억하는 사진들과는 달랐다. 더 많았고 더 노골적이었다. 그리고 비밀 폴더가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폴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같은 번호였다. 폴더가 열렸다. 수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영상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행에서의 모습들, 심지어 집에서의 모습들도 있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둘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영상과 음성으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손발이 덜덜 떨렸다. 민호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촬영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들이었다. 민호가 이런 파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놓은 영상도 있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메시지들을 더 확인해보니 단순히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각도나 상황을 연출해서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생각은 맞았다. 실제로 민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순간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 공포와 배신감,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가장 사적인 순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동안 민호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촬영을 고집했는지, 왜 최근에 야근이 많아졌는지, 왜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는지. 수지는 민호의 휴대폰을 들고 침실에서 나왔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서 더 많은 증거들을 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내역, 다른 사람들과의 파일 교환 내역들. 민호는 단순히 촬영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파일들도 받아보고 자신의 파일들을 제공하고. 수지는 구토감을 느꼈다. 자신이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혹시 결혼 전부터? 아니면 결혼 직후부터? 새벽 3시,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짐을 쌌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만. 그리고 민호의 휴대폰도 가져갔다. 증거로 필요할 것 같았다. 친정으로 가야 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침실을 바라봤다. 민호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됐다는 것도 모르고. 수지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수지는 계속 울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민호의 사랑도, 다정함도 모든 것이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의 마음은 확고했다. 더 이상 민호와 함께 살 수 없었다.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새벽 4시, 친정에 도착했다. 부모님을 깨워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했다. 민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다. 수진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민호는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수진이. 대답이 없었다.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없었다. 그때 자신의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 옆 탁자에 있어야 할 휴대폰이 사라져 있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수진이 휴대폰을 봤을까? 급히 집 안을 둘러봤다. 수진의 옷들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중요한 서류들도 없어졌다. 민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균열은 더 이상 작은 틈이 아니었다. 완전한 파괴였다. 되돌릴 수 없는 파괴. 6장 혼란 속에서
새벽 4시 30분, 친정 대문 앞에서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부모님을 깨워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이 시간에? 아빠, 나야. 수진이. 문이 열리고 놀란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다. 수진아. 이 시간에 왜? 아버지는 딸의 창백한 얼굴과 눈물 자국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들어와, 빨리. 거실에 앉은 수진을 보고 어머니도 급히 나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새벽에?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터졌다. 2년 만에 친정으로 도망쳐온 상황이 너무 비참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수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그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말로 하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민호가 뭘 했는데?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한참 후에야 수진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했다. 민호가 나 몰래 사진이랑 영상을 찍었어.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수진의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몰래 찍었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봤어? 이런 미친놈이. 아버지가 욕설을 뱉었다. 평소에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진짜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증거도 있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휴대폰을 꺼냈다. 부모님께 휴대폰의 내용을 모두 보여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메시지들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설명됐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개새끼가 정말. 여보, 일단 진정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진아,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모르겠어요. 최근에 발견한 거라서. 언제부터인지. 수진이 흐느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민호가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해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당장 경찰서 가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아직 해도 안 밝았어. 그럼 아침 되자마자 가자. 이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해. 어머니가 수진을 끌어안았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어. 어머니의 품에서 수진은 한참을 울었다. 2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충격이 모두 터져나왔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그 놈 감옥 보내야 해. 어머니의 말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 수진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요즘은 피해자 보호가 잘 되어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도 확신하지는 못했다. 오전 7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의 휴대폰으로. 받을까? 수진이 부모님을 바라봤다. 받아.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자. 아버지가 말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어디야? 민호의 목소리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아, 내 휴대폰 가져간 거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오해라니. 수진은 어이가 없었다. 오해가 아니야.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다. 수진아, 집에 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다 봤는데.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뭐야? 나 몰래 찍은 것들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본 것들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아, 일단 집에 와서. 나 안 가. 앞으로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가 그런 짓을 해? 수진이 소리쳤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그럼 내가 가서 이야기하자. 오지 마. 수진아,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당연하지. 어떻게 계속 살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설명할게. 설명할 거리가 뭐가 있는데? 내가 싫다고 했는데 몰래 찍은 거 맞지?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것도 맞지?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답해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럼 무슨 의도였어? 그냥 호기심이었어. 호기심. 수지는 허탈했다. 호기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놓았어? 망쳐놓았다는 게 뭔 말이야? 민호가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뭔 말이냐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 민호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큰일이 아니라고? 큰일이 아니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과장하지 마. 부부끼리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부부끼리?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민호가 오히려 수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집 나가서 부모님한테 고자질하고 이게 정상이야?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었다. 고자질? 그럼 뭐야? 성인끼리 해결할 일을 부모님 앞에 들고 가서 성인끼리 해결? 너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아버지가 수진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다. 야, 이 개새끼야. 아버님. 당황했다.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버님, 이건 저희 부부간의 일이라서. 부부간의 일? 부부가 상대방 몰래 그런 짓을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그리고 경찰서 갈 준비도 해. 경찰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한 짓이 범죄인 거 몰라? 아버님,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 지금까지 과장된 게 어디 있어? 민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랑 직접 얘기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야?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퍼진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당장 그 영상들, 사진들 다 삭제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한 것들도 다 회수해.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 못하겠으면 경찰한테 맡길 거야.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다. 아빠,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괜찮아. 근데 저 놈 정말 뻔뻔하네.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내가 과장한다고 하고. 저런 사람이었는 줄 몰랐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진짜 끝까지 모르는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경찰서 가야 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저런 놈은 처벌받아야 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더 피해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 안 그러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민호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오전 9시 수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대학 선배인 강유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유리 언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언니, 도움이 필요해.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 유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인데? 수진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뭐라고? 그 놈이 정말 그런 짓을? 응. 증거도 있어. 지금 어디야? 친정에 있어. 알겠어. 내가 오늘 시간 내서 만나자. 자세한 상담을 해야겠다. 고마워, 언니. 고맙긴. 이런 일로 혼자 고민했을 생각하니까 안타깝다. 유리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조금 위로가 됐다. 오후 2시 유리 변호사가 친정으로 왔다. 수진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눈 후 자세한 상담을 시작했다. 일단 증거부터 보자. 유리가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야. 불법 촬영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리고 온라인에 유포한 것도 추가 처벌 대상이야. 유리의 말에 수지는 안도했다. 그런데 내가 더 피해보지는 않을까? 요즘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 응, 그리고 이런 사건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 안 그러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리의 말에 수지는 결심을 굳혔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해?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해. 이혼은 쉽게 될까? 이런 사유면 당연히 돼. 오히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위자료? 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야.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민호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언니,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런 일을 당하고도 혼자 견디려고 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유리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희망을 찾은 것 같았다. 혼란스러운 하루였지만 수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찾았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7장 진실과 대면. 오후 3시 수진은 유리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부모님도 동행했다. 처음 가보는 경찰서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성범죄 신고 접수하려고 왔습니다. 유리 변호사가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성 경찰관이 안내했다. 수지는 조금 안도했다. 남성 경찰관보다는 말하기 편할 것 같았다. 신고인이 직접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김수현 경사가 상냥하게 말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요구부터 여행에서의 몰래 촬영, 온라인 공유까지 모든 것을. 증거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 경사가 물었다. 수진이 민호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가해자의 휴대폰입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김 경사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촬영죄와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포렌식 수사도 가능한가요? 유리 변호사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들도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포 경로도 추적 가능합니다. 김 경사의 말에 수지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부터 수진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도 수진이 가져간 상태였다. 민호 씨,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료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진이 휴대폰을 봤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오후 4시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민호 씨죠?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민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지금 즉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민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변호사가 있었다. 수진은 민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민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남성 형사가 민호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변명을 시작했다. 그럼 어떤 의도였나요? 그냥 부부 사이의 추억을 남기려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민호가 말을 막혔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형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포렌식 조사실에서는 민호의 휴대폰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다. 와,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포렌식 전문가가 중얼거렸다. 뭔가 더 나왔나요? 김 경사가 물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보니 훨씬 많은 양의 불법 촬영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잠시 망설였다.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현재 아내분 말고도 이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영상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 경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보면 이미 수백 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실에서 민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이전 연인도 촬영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상습범이라는 뜻 아닙니까? 형사의 추궁에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온라인에서 메스터엠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것도 당신이죠?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민호가 결국 인정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을 촬영했습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게 장난입니까?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수진이 추가 진술을 하고 있었다. 혹시 남편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김 경사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알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수진이 생각해봤다. 연애할 때 민호의 모습들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 사진을 많이 찍었고. 어떤 종류의 사진들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사진들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각도의 사진들도 있었어요. 김 경사가 메모를 했다. 혹시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다른 피해자요? 수진이 놀랐다. 포렌식 결과 이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영상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럼 민호가 이전부터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은 충격받았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그 여성분도 찾아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아실까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당신처럼 몰래 촬영됐을 테니까요. 수진은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다는 것이. 이튿날 민호의 이전 연인이었던 장미영, 가명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다.
저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혹시 박민호라는 사람 아세요? 네.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당신도 피해자의 가능성이 있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미영은 충격에 빠졌다. 저는 그런 거 찍은 적 없는데요. 몰래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은 민호와 사귀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사진 찍기를 좋아했었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했었다. 혹시 교제 중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끔 야한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그럼 포기하는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호의 범죄 규모가 점점 더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커플 시크릿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네요.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부부나 연인의 사적인 영상을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약 3,000명 정도? 대부분 남성들이고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수사진은 민호뿐만 아니라 전체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민호는 이 사이트에서 상당히 활발한 회원이었습니다. VIP 회원이라는 등급까지 받았네요. VIP 회원. 고품질이 영상을 많이 공유한 회원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유리 변호사는 수진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이네. 다른 피해자도 있다니? 정말 충격이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뭔 말이야? 민호가 활동하던 사이트를 보니 이런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민호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 수지는 끔찍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럼 민호는 어떻게 처벌받을 것 같아? 현재 증거로는 3년 이상 실형이 가능해.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로 등록돼. 정말? 응, 그리고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거야. 정신적 피해 배상. 민호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나요? 판사가 물었다. 일부 인정합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답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포한 사실은 확인됐죠? 그것은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민호가 구속되자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이제 좀 안전해진 느낌이야? 당연하지. 저런 놈은 감옥에 있어야 해.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해. 뭐가?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그동안 뭘 본 건지. 수지는 자괴감에 빠졌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놈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어머니가 위로했다. 그래도 한 번도 의심 안 한 게 바보 같아. 의심할 이유가 없었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안 하는 거니까. 한 달 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발견됐다. 총 5명의 여성이 민호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수진이 유리 변호사와 만나서 말했다.
대부분 몰래 촬영된 거라 본인들도 몰랐던 거지. 그분들 상태는 어때? 다들 충격받았지만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 연대의 힘이 클 거야. 나도 그분들과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럼 다음 주에 모임이 있어? 같이 갈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됐다. 첫 번째 피해자 모임에서 수지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각자 다른 상황이었다. 저는 3년 전에 사귀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미영이 말했다.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술에 취한 사이에 촬영한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 상습범이었네요. 네, 근데 우리가 연대해서 대응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 변호사가 말했다. 수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일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2개월 후 검찰은 민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생각보다 센 처벌이네. 수진이 말했다. 당연해. 피해자가 5명이고 상습적으로 저질렀으니까. 유리가 답했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전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됐어. 민호 사건이 계기가 됐지. 그래? 응, 이런 류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거야. 수지는 뿌듯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의 지지,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과의 연대가 있었다. 진실은 모두 드러났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고의 범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였음이 드러납니다. 수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힘을 얻어갑니다. 법적 정의의 실현과 동시에 사회적 경각심 제고라는 더 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